이제 우리가 어제 직선의 방정식 처음 부분 1차 함수와 직선의 약간 차이점도 배웠고요. 1차 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모양이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한 점의 좌표는 x1, y1과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이해가죠?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왜 기울기가 m이어야 되는지, x1, y1을 통과한다는 건 뭐 당연하죠.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것저것을 배워봤어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x1, y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직선의 방정식 후반 부분이었죠.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했던 부분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x, y 말고 다른 문자가 이렇게 등장할 때 다른 문자로 묶어서 각각 0, 0이면 합입할 것이다. 따라서 m 값에 관계없이 x1, y1을 지난다. 그렇죠. 요 패턴이 가장 흔하게 나오고 가장 활용도도 높은 패턴이니까 잘 알아두셔라 를 했고요.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이제 두 번째 파트죠. 168페이지부터 있는 위치 관계 그리고 이제 푸는 법들. 공식을 따로 배우는 거는 2개 또는 한 3개쯤 되고요. 공식은. 나머지는 푸는 요령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상황이 주었을 때 이런 요령으로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두 직선은 일치한다, 평행하다, 만난다. 그리고 공간에서는 꼬인 위치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알까요? 꼬인 위치라는 게. 공간에서 하는 얘기인데, 직육면체 같은 걸 이렇게 있을 때 요선분이랑 요선분 이해가요? 모서리 두 개가 평행하지 않죠. 만나지도 않죠. 네, 이런 상황일 때.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같은 것도 아닐 때. 이런 상황을 보통 꼬인 위치라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어쨌든 평면좌표에서 이제 1차 함수 직사방정식 그리는 거기 때문에 평면에서만 벌어지는 일만 우리가 다뤄요, 보통.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하라는 파트에 가서 다루는 거라서 우리가 다룰 파트가 현재 아닙니다. 요거는 제외시키고, 꼬인 위치는 제외시키고, 평면상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치, 둘이 똑같다. 평행, 둘이 만나지 않는다. 세 번째, 만난다. 특히 만난다의 한 가지 케이스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게 있죠. 옛날 배웠던 말로 하면 직교한다는 표현. 그래서 이제 요 사실에 대해서 배워보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나와 있을 때 하나는 y는 mx 더하기 n, 하나는 y는 m 프라임 x 더하기 n 프라임,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이 있을 때 첫 번째, 일치하기 위한 조건. 말 그대로 똑같다는 뜻이니까 뭘 것 같아? 말 그대로 똑같은 거지 뭐, 그치?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고. 이해가죠? 평행하기 위한 조건. 이건요? 이건 다른 거 다 까먹었어. 이건 기억하지 않나? 그치? 기울기는 같아야 한다. 그치? 하지만 절편은 달라야죠. 그쵸? 만나는 조건 혹시 뭔지 알아요? 만나는 조건. 그러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은 무조건 만납니다. 그 다음 그게 하필이면 수직으로 만날 조건인 거죠. 60도도 아니고 45도도 아니고 90도로 만날 조건. 그래서 요거를 하나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고교과정이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실 이 앞 내용들은 중2 때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요게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만날 조건. 뭐 증명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 그 증명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이런 그림 그려서 증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짧은 변이 A고 긴 변을 B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A, B, A, B, A, B. 무슨 얘기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짜리인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이제 등분시키죠. 그랬을 때 요 가운데 나오는 요 사각형 혹시 무슨 사각형인지 기억날까? 그 당시 정사각형이었어요. 그쵸? 그 얘기는 여기가 90도라는 얘기잖아요. 이해 가요? 혹시 얘 기울기 구할 수 있겠어? 얘 기울기? 기울기 얼마야? 그래서 x가 a만큼 증가할 때 y는 b만큼 감소하잖아. 그치?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a 분의 b죠. 얘는 기울기 얼마인지 알겠어? 이게 기울기? 얘는 이제 x가 b만큼 증가할 때 y는 a만큼 증가하죠. b분의 a예요. 따라서 얘랑 수직 관계니까 보다시피 얘랑 기울기끼리 어떠냐고요. 보다시피 곱하면 약분돼서 마이너스만 남죠. 그래서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기울기를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면 두 직선은 수직 관계에 있다.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두 직선은 만난다.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일차함수로 꼭 줄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직선의 방정식과 일차함수는 다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또 하나는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떨 때 일치한다? 둘이 똑같기 위한 조건. 분수가 같다 이거죠? 분수 어떤 분수? x계수, y계수, 상수항. 그렇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놓고 여기서 똑같이 x계수, y계수, 상수항. 이렇게 분수로 만들었을 때 셋 다 같다가 나오는 게 일치하는 조건이죠. 이것도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것도 했었는데 이거 중2 때 해. 평행하기의 조건 뭔지 알아? 계수, 계수, 상수, 계수, 계수, 상수. 앞에 건 같고 뒤에 건 다르다. 요게 기울기 같다는 뜻이랑 똑같아지고 요거는 절편은 달라요가 뜻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건 같고 뒤에 건 달라요. 이런 식으로. 평행하기의 조건. 그럼 만날 조건은 뭐예요? 만날 조건은? 아까 얘기했잖아. 기울기 다르다며, 그치? 얘랑 x계수, y계수 이 분수값이 다르면은 만나는 거죠. 그러면 수직으로 만나는 이 조건은요? 이거를 1차 함수로 바꿔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1차 함수로 바꿔 생각하면 이거 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얘야. 여기서는 기울기가 프라임이겠지 뭐 이렇게. 그치? 기울기 곱끼리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을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부었다고 치고 분모 b 프라임분의 분자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 이항하면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 다시 이항하면 그렇죠. a 프라임과 b 프라임의 합은 제로다라는 식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잘 안 쓰더라고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은. 신입생인가요? 일단 앉으세요. 지금은 수업 중이고 녹화 중이니까 쉬는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은 이걸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많이 안 쓰게 되니까 자꾸 까먹게 되고. 그래서 뭐 나도 학창 시절에 이거 잘 안 쓰고 나오면은 뭐 까짓 거 만들어서 쓰지 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일단 이거는 아셔야 되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도 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처음에 필요한 개념이자 공식인 위치관계에 관련된 얘기고요. 요걸로 일단 네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부지선의 위치관계, 만날 조건, 특히나 수직으로 만날 조건,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공식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랄까 요령, 푸는 요령, 각가지 유형에 대해서 푸는 요령들을 살피는 것들입니다. 일단 168페이지에 있는 42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직선인 x 더하기 3y 빼기 2는요. 얘가요. ax 빼기 by 더하기 3은요. 얘한테는 수직이고요. x 빼기 ay 빼기 1은요. 한테는 평행이래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주어가 뭔지를 좀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문제 내에 등장하는 주어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직선입니다. 예, 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얘가 주어잖아요. 얘가 1번 조건 누구랑 수직이다. 2번 조건 누구랑 평행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함수로 안 나와 있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분수값을 비교하더라 했어요. 그렇죠? 수직 조건 기억나요? 좀 전에 했는데 벌써 까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 x 개수랑 곱한 값과 그렇지? y 개수랑 곱한 값을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0 나온다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수직 조건은 요걸 쓰란 얘기고 평행 조건은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x개수 1 그냥 쓰고 할게요. x, y 상수죠. 쟤는 x, y 상수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같다가 기울기 같다는 뜻과 같은 거고 세 번째는 달라야 된다. 이게 절편이 다르다는 뜻과 같은 겁니다. 요걸 풀면은 이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곱한 값 3이랑 이렇게 곱한 값 마이너스 2가 같으므로 a는 마이너스 3 여기다 대입하면은 b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네. 첫 번째 문제는 뭐 간단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43번 문제. 이것도 저 뒤에 있어요, 주어가. 일단은 마이너스 1,3과 b 3,6 이렇게 둘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걔를 지나는 그런 그런 직선이 누구다? ax 더하기 3y 더하기 2b는 0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ab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주어가 저 뒤에 있어요. 그렇죠? 얘가 첫 번째 조건 누구누구왕은 수직이 돼야 돼요. 얘가 두 번째 조건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지나야 돼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두 점이 나오면은 기울기 구하는 거 해봤었죠. 그쵸? 기울기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그냥 좌표가 3,6이잖아. 3,6 이런 식으로.
얘는 마이너스 콤마 3이죠? 마이너스 콤마 3. 그래서 빼기 하면은 기울기가 나온다고 했고, 여기.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으로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얘, 사실은 얘랑 수직인 거 찾고 싶은 거니까 내가 찾고 싶은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야. 그쵸? 이해가요? 두 번째, 어느 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복습을 했지만, 물론 이제 늦게 들어온 친구는 못 받겠고, 조금 전에도 복습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울기를 알고 있고 한 점을 지나요라는 이 조건이 시험에 가장 많이 응용되는 패턴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외분점 찾는 것만 할 줄 알면 되겠죠. 외분점 찾는 방식이 뭐였죠? 외분점 찾는 방식은 이렇게 했어요. 분모는 뭐? b의 차, 분자는 뭐? x의 차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분모는 b의 차, 분자는 x의 차. 지금 현재 1대2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좌표를 구할 때 1 빼기 2, y 좌표를 구할 때 똑같이 1 빼기 2, b끼리 빼면 되는 거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x 좌표 구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 그치? 헷갈리면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치던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헷갈릴 때 1과 3을 곱하고요. 빼기 2는 마이너스가 곱하죠. 이렇게. 내가 분명히 이것도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한 줄 쓰고 하라고. 그렇지. 이거 안 써서 틀리고 하고서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한 줄 쓰고 하세요. 제발. y좌표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1은 6과 곱하죠. 1 곱하기 6 빼기 2는 3과 곱하고 이렇게. 이해 가죠? 문제 들어 쓴 거 맞니? 따라서 x좌표는 분모 마이너스 1, 분자는 3 더하기 2잖아. 그치? 5네? 얘는 6 빼기 6,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마 외분점은 마이너스 5,0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기울기를 알아요. 한 점을 지나요. 하면은 식은 어떻게 나온다? y에서 좌표 빼, x에서 좌표 빼, 기울기만큼 곱해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요거를 알맞게 정리해 주시면 A,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 가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후다닥 풀고 다시 그 다음 얘기 할게요. 원래 일요일 아침은 항상 이렇게 고요한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배우지 않니? 뭐 고요한 동방의 나라인가? 안 배워? 그래? 나 때랑 다르네? 44번 문제 A가 2,1이고 B가 4, 마이너스 3입니다. A, B를요 수직 2등분 하는 그 선에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렇죠? 수직 2등분선 방정식.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응? 몰라. 삼각형의 오심 중 첫 번째인 외심. 외심은 어떻게 작동한다 그랬죠? 응? 몰라. 이것도 더워서 그래? 에어컨 킬까? 나 갑자기 막 올라오는데 확 열기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외심을 작동한다고요? 작도법? 작도법. 그게 뭐야? 외심 작도법이 뭐야? 아, 아니, 왜? 이거 요즘에 이거 안 배우나 봐. 우리 때는 또 되게 중요했었어. 중2 때 시험 문제 항상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잘 모르더라고. 작도법이랑 성질을 잘 구별을 못 해요. 외심을 어떻게 작동하니, 내심을 어떻게 작동하니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작도법이라는 게 말했듯이 눈금 없는 자와 컴파스로만 그리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줬어. 반듯하게. 그러고선 눈금 없는 자와 컴파스를 주고, 자, 외심 찾아봐! 라고 하면 니들 어떻게, 여기가 외심입니다! 하겠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이거잖아요. 수직이등분선. A, B에 니들 그거 알아? 수직 이 3분의 수직이등분선 작도하기? 콤파스 반음 콤파스가 마침 여기 있네. 컴파스가 마침 여기 있네. 그치? 되게 간만인데? 콤파스로! 이 콤파스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반대쪽에다가 대고 또 다시 똑같은 길이로 왜 이래 이거 이렇게 해서 요 만난 교점을 이렇게 자를 대고 반듯하게 이렇게 거주면 반듯하지 않네요. 그쵸? 요 끝과 끝을 연결한 요 선분을 정확하게 반띵하면서 직각으로 나눈 선이 된다. 이게 그 작도법 아닙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으이씨.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두 점에 똑같이 해서 이거 선 찾고 두 점을 똑같이 해서 이런 선 찾으면 교점이 생기겠네. 여기가 외심이에요. 여기다 콤파스 콕 찍고서 요만큼 잰 다음에 원을 그리면 딱 맞아요. 그게 말하는 작도법이죠. 그래서 작도법은 외심 어떻게 찾는다는 거야, 보다시피? 요거 지금 그치? 각,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자리. 찾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럼 성질은 뭐죠? 방금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린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같겠네 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반지름이 같다라고 하니까 외심으로부터 어디까지? 각 꼭지점까지 거리는 같다 이거죠. 이게 한글로 쓰면은 귀찮아? 그럼 그림으로 그려놓던가 차라리.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중2 때. 고1 때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푸느냐까지 해야죠.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이 점은 세 점이다? 이렇게 좌표로 나온다는 거죠. A 좌표모, B 좌표모, C 좌표모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작도법으로 풀어요? 아니면 이걸로 풀어요?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 만들어서 연립해야 돼요. 지금 하는 이런 거 말이죠. 44번 같은 거를 두 번 해서 연립해서 풉니다. 얘는요? 이건 앞에 있었을걸? PM 문제 중에 있지 않았어? 니들 숙제 안 했니? 여기 좌표를 A, B라고 놓고 PA 길이, PB 길이, PC 길이는 같아요 라고 놓고 푼 거죠. 속도로 보면요.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외신 문제는 이걸로 푸는 게 나아요. 이게 더 빨라요. 풀이 시간으로는. 이해가요? 내심은요. 이거는 내가 얘기했죠. 나온 순간 니들은 뭐 된다? 그냥 잣대는 거예요. 못 풀어요. 오래 걸려요. 5분은 걸릴 겁니다. 참고로. 그림도 좀 정확히 그리셔야 될 거예요. 잘 푸는 친구들은 한 1, 2분 만에 풀겠지만 보통 친구들이 5분 넘어도 못 풀 거예요. 작도도 좀 그림도 잘 그려야 됩니다. 참고로. 나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외심을 찾는 한 단계의 한 방법의 한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어쨌든 AB와 수직인 거니까 일단 AB의 기울기가 나와야겠죠. 기울기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은 A 좌표 2,1, B 좌표 4,-3을 빼면 되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네. 그렇지? 근데 나는 걔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걔랑 수직인 걸 찾고 싶은 거니까 내가 찾고 싶어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얼마짜리? 2분의 1짜리가 되겠죠? 그렇죠?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었으니까. 두 번째, 기울기만 안다고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어떤 한 점도 추가로 찾아야 됩니다. 그 점은 어떤 점이다? 그림을 그려야 되나? 그렇죠? AB가 있을 때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이 중점을 지나는 수직선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점을 따로 찾아야 됩니다. 중점 같은 경우는 평균 내듯이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중점 찾는 중점 M이라고 한다면 중점은 X좌표의 평균 3이죠? Y좌표의 평균 마이너스 1이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점을 지난다 하면은 3, 마이너스를 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라는 기본 공식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 y에서 좌표 빼고요. x에서도 좌표를 빼고요. 기울기만큼 곱한다 하면 됩니다. 이해 가나요? 바깥에 차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시끄러운데? 또 닫자. 너무 춥지 않게 온도 조절을 해서. 아우, 일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면 웃잔데. 어떤 학생은 너무 기력이 떨어진 나머지 결석을 해버렸습니다. 안타깝네요. 이해 가죠? 오늘 어차피 뭐 유형 대표 문제 49번까지만 풀면 되기 때문에 많지 않아. 쉽네. 45번. 실제 시험에도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직선이 3개가 있어요. x 더하기 y는요. x 빼기 2y 더하기 3은요. ax 더하기 y 더하기 2는 3개의 직선이 있는데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a 값들의 합을 구하시라 문제입니다. 방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가장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흔히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일치한다가 있었고, 그 일치한다를 제외하면 평행하다와 만난다야. 끝이. 뭐라고? 평행하다와 만난다라고. 두 직선은. 여기에 한 직선을 더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치? 세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한 직선을 마저 평행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치? 한 직선을 평행하지 않게 그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만나는 상황일 때 만나는 그 점을 관통하게 지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만나는 점을 관통하지 않게 지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지금과 같이 이런 종류들이 가능한데요. 이해 가나요? 이 중에 삼각형을 만드는 게 얘죠. 이 문제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에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를 찾으라는 건데, 편의상 요걸 1번 직선, 요걸 2번 직선 이렇게 부를게요. 요걸 3번 직선 이렇게 부를 텐데요. 보시다시피 1번과 2번을 딱 보는 순간, 둘은 평행하지 않잖아.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개수비가 1대 1이고 얘는 1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개수비가 다르죠? 평행하지 않잖아 라는 얘기는 셋 다 평행한 이 케이스도 제거가 될 겁니다. 이미 평행하지 않은 게 1번과 2번은 평행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두 평행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되고 얘도 제거하고요. 셋 다 평행한 것도 없으므로 얘 또는 얘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둘은 평행하고 하나는 만나는 경우, 혹은 셋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소거법에 의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에서 하나씩 제거해서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크게 경우는 두 가지구나.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라고? 둘은 평행하고 하나는 안 만나는 경우.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라고? 셋이 한 점에서 이렇게 눈꽃송이, 눈꽃 결정, 눈송이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를 뜻해요. 이해가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둘은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은 경우. 일단 1, 2번이 평행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1번과 3번이 평행하던가 2번과 3번이 평행해야 돼요. 그쵸? 1번과 2번은 평행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정답은 어쨌든 일단 1번과 3번이 평행할 것 또는 2번과 3번이 평행할 것. 그러면 1번과 3번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개수비가 같으면 된다면서요. 그쵸? 이게 사실은 이렇게 푼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개수비가 1대1이라고. 1대1이 이쪽에 A 대 1과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렇게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대부분 분수 만들지. 이렇게 아무도 안 풀어. 그치? 이렇게 안 푸는 사람 누가 있냐? 보통 X개수가 1, Y개수가 1이니까 1분의 1과 1분의 와 X개수 A, Y개수 1이니까 A와 1이 같다.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풀지. 보통 아까처럼 비례식으로 안 풀잖아, 보통. 이해가요? 두 번째, 2번과 3번이 평행하고. 마찬가지예요. 아, 부수기 귀찮으면 나중에 이렇게 쓰라고. 1대 마이너스 2가 A 될 것 같다. 이렇게 풀라고. 이해가? 개수비가 같다고. 꼭 X개수분의 X개수와 Y개수분의 Y개수비가 같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 그냥 얘 X, Y 대 X, Y 개수비가 같다고. 1대 마이너스 2랑 A 대 1이 같다고. 그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둘은 평행하고 하나가 이제 평행하지 않은 경우를 골랐고요. A 값도 두 개. 마지막, 셋이 한 이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뭐가 나와? 교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번과 2번의 교점을 뭐 한다? 3번이 지난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해석은. 뭐라고요? 1번과 2번의 교점을 3번이 지난다라고 해석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와 같은 뜻이 돼요. 이게 가죠. 그래서 1번과 2번 교점 찾는 방법은 연립이니까 x 더하기 y는 0과 x 빼기 2y 더하기 3을 연립하면 돼. 두 식을 변변 빼면 되겠다. 그치? 그럼 빼면은 왜 또 분수요? 2y 빼기 3은 0이니까 짜증나네? y는 2분의 3이고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점 좌표이므로 교점을 3번에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y에다가는 2분의 3을 대입을 해요. 짜증나네. 2를 곱하면 뭐야? 3a 더하기 3 더하기 4는요? a가 3분의 7인가 봐. 아닌데? 이씨. 잠깐만. 어디가 틀렸어? 교점이 제가 아닌데? 빼면 3i구나. 미안해요. y가 1이구나. 어우, 씨. 제가 옛날에 한번 모의고사 보는데 y가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은요. a가 3 나오는군요. 미안해요. 예전에 내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내가 모의고사 중에 제일 못 봤던 적이 80점 만점에 60몇 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게 퍼센트, 우리 때는 등급이 아니라 퍼센트였거든. 상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게 4점 몇 프로 나왔을 겁니다. 4점 몇 프로. 그게 내가 시험 쳤던 모의고사 중에 제일 못 봤던 거예요, 수학을. 근데 그 문제가 어땠냐면은 답이 웬만한 게 다 분수로 나와. 답이. 웬만하면 우리 문제집 같은 거 풀면 대부분 답이 다 정수잖아, 정수. 웬만하면, 그치? 가끔 무수 나오고. 근데 그건 답이 다 분수인 거야. 그래서 풀면서도 되게,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풀다 보니까 검산도 되게 여러 번 하게 되고, 계산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 글씨가 개판이라서 이거 뺐더니 3I로 적어졌는데 2I로 적었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식의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나와버리면 진짜 멘탈 나가요. 그런 계산 더러운 걸 만나면. 혹시라도 학교 시험 보는데 좀 너무 계산이 좀 지저분하다. 왠지 식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 식이 이게 세로로 길어지는 건 괜찮아. 가로로 길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뭔가 잘못 풀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식이 가로로 길어지는 건 뭔가 많이 이상한 거예요. 네? 세로로는 뭐 요런 계산들을 쭉 쓰다 보면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가로로는 웬만하면 안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라고 시키면 되게 이상하게 푸는 애들 많아. 막 루트 씌워가지고 막 쓰는 애들인데 그런 식이 나올 리가 없거든. 절대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수가 나오면 한번 이렇게 의심해 봐야 돼요, 사실은. 뭔가 이상한데 라는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4개가 끝났죠? 나머지 얘기를
일단 개념만 간단하게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문제 4개 풀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문제 풀 시간, 채점할 시간, 질문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을 하나 또는 2개를 더 배우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면서 또 좀 복잡한 공식이기도 하죠. x1, y1이라는 점부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뭐라고요? 이게 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이라는 건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뭘로 정의하죠? 정의 자체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정의 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중1 때 배웠어요, 참고로. 아무것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그치? 중1이면 뭐 벌써 3년 전이네? 기억을 할 리가 없잖아? 작년 일도 까먹었는데,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직선 위의 점부터 저 점까지 거리가 가장 짧을 때로 정의해요. 쉽게 말해서 수선의 길이죠. 이거의 길이로 정의를 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은 저걸로 정의를 해요. 이걸 원래 유도하는 식이 좀 깁니다. 그냥 유도하는 식이 되게 복잡한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은데요. 증명은 안 할게요. 대신에 요즘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증명법의 힌트 정도만 주겠으니까 나머지 이하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물어보세요. 여기 x1, y1 놓고요. 이게 이제 직선이잖아. 그치? 증명하는 그 기본 틀만 알려줄게요. 여기 좌표를 일단 x0, y0라고 놓습니다. 수선의 발 자리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야? 결국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죠?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요 길이니까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거리. 즉 우리가 찾고 싶은 이 거리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루트 씌워서 x1 빼기 x0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0의 제곱인 거예요. 이건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첫 번째,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수선의 발 자리인 얘가요. 이 직선 위에 있다고요. 이해가요? 오늘 녹화 중이니까 혹시 다 못 적거나 이해가 안 가신 분은 다시 유튜브로 돌려보시길 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개념. 즉 ax0 플러스 by0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할 거예요. 요거 이해 가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요. 이게 직교한단 말이에요. 보다시피 이 선분과 이 직선이. 이해 가요?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생각해봐.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게? 뭐게? 응, 맞아. 마이너스 b분의 a야. 응? 좋다 이거야. 얘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 그러면 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a분의 b죠. 그쵸? 따라서 x1 빼기 x0 분의 y1 빼기 y0. 이게 기울기 아니야. 그치? 그 기울기 값이요. 아니다. a분의 b가 나와야 돼요. 이거 이해 가요? 왜냐면 둘이 직교하니까.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얘입니다. 얘를 어떻게 풀어내냐라고 할 때 이 식을 보고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y1 빼기 y0를 bt, x1 빼기 x0를 at를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즉 분자를 bt, 분모를 at로 봐서 그걸 약분한 게 얘야라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 아이디어와 요 식을 이용해서 요걸 정리하면 뚝딱 더 대입해서 정리하면 뚝딱뚝딱 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런 공식이 나온다 이거죠. 루트분의 절대값, 분모는 이거, 분자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공식 결과만 외우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아직 진도 안 나가죠, 여기까지. 그쵸? 학교 수업하면 잘 들어보세요. 해주는 쌤도 있고 안 해주는 쌤도 있을 텐데 아마 이게 가장 대중적일 거예요. 내가 이 증명법만 한 4가지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여러분 현재로서 제일 이해하기 좋아요.
4개? 5개? 되게 그러니까 증명법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멋졌던 증명법은 뭐 벡터 내적을 이용하는 건 좀 에바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거. 그거 보고서 이야 뭐 감탄했거든요. 그거 하는 거 보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증명법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 현재로서는 제일 이해하기 좋은 패턴일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거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보시고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보시고 x1 빼기 x0라면 이거 at 아니야. at의 제곱, bt의 제곱이냐 끝이. 그래 안 그래? 그럼 t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 건데 요거 여기다 대입해 보라고. 그럼 t가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여기 x0라면 x0가 뭐야? x1 빼기 at 아니야? y0가 뭐야? y1 빼기 bt 아니야? 대입해 보라고. 정리해 보라고. 나온다고. 안 돼? 갖고 와. 알려줄게. 알겠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식. 이건 필수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들어본 사람 많을 거예요. 신발끈 공식. 들어봤어? 신발끈 공식? 못 들어봤다고? 아, 그래? 그럼 구두끈 공식은 들어봤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요즘 애들은 무슨 신발 신니? 옛날 사람들은 교복과 구두를 같이 했던 것 같아. 콜라보는 아닌데, 약간 뭐랄까. 우리 때도 그게 있었어. 아니, 양복 바지를 입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시냐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교복을 처음 입는 애들이 구두를 신었던 것 같아, 대부분 애들이. 구두에도 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옛날 책을 찾아보면은, 옛날 책에는 이게 구두끈 공시가 써 있어요. 공식. 근데 요 근래 책들은 신발끈 공시가 써 있더라고. 또는 이제 사선 공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삼각형 또는 다각형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x1, y1, x2, y2, x3, y3 이런 것처럼 좌표가 주어질 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 공식은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2분의 1의 절대값 하고선요.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세 번째 좌표 쓰고 다시 한번 첫 번째 좌표 써서 기호로는 단순하게 이렇게 쓰고요.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그 한 문제 있죠? 48번 문제. 자, 요거를 지금 내가 일단 신발끈 공식으로 일단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풀어준다기보다는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를 보여줄게요. 그리고 잠시 휴식 시간을 한 다음에 실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를 같이 병행하면서 원래 어떻게 풀는 의도인지도 보여주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책에 있는 48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가 A는 1,0, B는 3,2, C는 2,5고요. 이 삼각형 넓이 찾는 거예요. 자, 이게 단답형이 나왔다. 객관식이 나왔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이걸로 풉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쓰자 이거죠. 2분의 1 쓰고 절대값 쓰시고요. 첫 번째 점 좌표 얼마예요? 1,0. 두 번째 점 좌표 얼마예요? 3,2. 세 번째 점은요? 2,5죠. 그리고 다시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점을 다시 써요. 그러니까 이해 가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다시 첫 번째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발끈을 묶을 거야. 잘 봐. 자,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을 거예요. 자, 이것들을 곱할 겁니다. 1 곱하기 2, 2죠. 3 곱하기 5, 15죠. 2 곱하기 0, 0이죠. 이렇게 블루팀을 만들어서 다 더할 거예요. 얘가 블루팀 하나. 이해 가요? 자, 이번엔 반대로 레드팀을 만들 겁니다. 모양은 역시 신발끈을 이렇게 묶듯이 말이죠.
자, 레드팀끼리 마찬가지 곱할 겁니다. 3 곱하기 0은 0이죠. 2 곱하기 2는 4죠. 1 곱하기 5는 5죠. 요렇게를 다 더해서 레드팀을 하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해 갔죠? 블루팀과 레드팀을 빼서 절대값을 씌운 뒤 2분의 1을 곱하는 게 넓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7에서요. 9를 뺀 거 절대값 2분의 1 곱하기입니다. 얼마죠? 이게 8 곱하면 4 나오겠죠. 넓이는 그래서 4입니다. 이거 문제 풀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풀어요. 이게 빠르죠? 겁나 빠르죠? 이렇게 풀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단답형이나 객관식 또는 서술형 주관식이 나왔을 때 검산 용도로는 좋은데 서술형 주관식에 선생님이 대놓고 신발끈 공식을 써라 이렇게 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딱 주고선 단 공식 쓰면 주강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냐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풀어야 한다 이거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잠시 휴식 시간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